제가 한 3번은 온 것 같은데, 그쵸? 2번 왔었거든요. 그때 뵌 분이 계실까요? 작년에도 수업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음악하고 관련된 수업은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그때 그랬던 거 제 기억엔 제가 뭘 그랬는데 했을까요, 그때? 음악하고 관련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랬군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네. 네. 아이들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 관찰을 지금 몇 번을 했거든요. 제가 춘천에도 어린이집을 한 군데 제가 쭉 1년 동안 지금 나가면서 아이 관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건강해요. 이 원에 있는 아이들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부모 교육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 0에서 7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몸의 발달이 중요한데 몸이 달라요. 아까 잘 못 써 있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걔들보다는 잘 서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아이들의 내적인 중심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훨씬 아이들이 단단하고 양평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보내신 이유도 명확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음악적인 부분인데 실은 지금 원장님이 너무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 와서 노래를 부르죠. 어떠세요, 어머니? 아이들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순수하고 깨끗해서 음. 저도 같이 부르고 싶은데 음.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아이들은 노래를 참 뭐라고 할까요? 잘 부른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돼서 자기 몸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냥 전체가 부르는 것 같죠. 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전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원에서.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하나가 아이들이 가요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노래를 아이들이 대중가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죠.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된 또 만화, 아이들의 또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 아이들이 계속 틀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 아이들을 보면 엄청 노래를 잘 따라 부르고 노래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를 때는 아이가 자기 안에 상을 가지고 온몸으로 부른다면 미디어나 대중가요의 가요 가사를 자기가 흥얼하면서 부를 때는 어떤가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찍혀있는 사진 같은 걸그룹의 움직임 혹은 만화 캐릭터의 움직임 그 고정된 걸 가지고 계속 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냐 하는 건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아이가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 노래를 자기 안에서 상상하고 만들어가면서 부른다면 뒤에 부분은 그냥 찍혀진 메모리라고 본다면 메모리의 재생을 그냥 여전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TV를 보고 있는 거랑 같아요. 왜? 미디어의 장면을 계속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적으로 자기가 가져갈 감성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그 캐릭터가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 상황에 대한 이미지만 계속 플레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영혼적인 중독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없는 상태, 그게 나를 전부를
움직이게 하는 상태가 중독이잖아요. 저도 감이 중독이 있거든요. 카페인 중독. 커피를 한 잔 마셔야 아침에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것과 아예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 극대화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제 중독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영혼의 상태예요. 하나에 쭉 몰입하고 자기 내면으로 쑥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매체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 그 아이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자, 어쨌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이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노래를 즐기고 부르느냐, 아니면 보았던 그 이미지를 계속 재생하면서 거기에 영혼이 쑥 들어가 있는 것 같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LP판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흘러간 팝이었겠죠. 제가 한 6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따다단 딴딴 이런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지. 그리고 제가 그 멜로디를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저에게 떠오른 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모였는데 우연찮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아빠가 즐겨 들었던 LP판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음악은 저에게 재생되듯이 계속 됐을까요? 아니면 그게 저 안에 어느 아빠가 좋아했던 음악이라는 걸로 무의식적으로 쭉 가라앉혀 있었고 어느 순간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아빠와 관련됐고 저의 옛날에 어떤 한 장면이 그분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음악은 그게 팝이건 김광석의 서른 즈음이건 그렇죠? 또 노사연의 그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나이는 없네. 서른 즈음에는 감동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얘기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노래의 감동은 지금 없네요. 연령대가. 원장님 한 분 계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노사연 그 노래가 들어오면 아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 노래구나. 네, 한 50은 돼야 감흥이 오는 노래입니다. 자, 노래라는 게 아이들에겐 결국 영혼적인 거랑 연관이 있구나. 네. 그리고 지금 애들이 막 조잘조잘 하잖아요. 그렇죠? 재밌어 보이나요? 짜증이 난 상태로 들리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소리라는 건 가장 그 아이의 내면적이고 영혼적인 상태예요. 제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 중에 아주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 걔는 징검다리를 놓으면 무서워서 혼자서 잘 못 걸어가겠다고 얘기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랑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징검다리 하나하나 넘어갈 때 호흡을 같이 연결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징검다리 하나 둘 셋 이라는 게 있고 노래가 있을 때랑 자 그냥 가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할 때랑 아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노래가 있을 때는 어떤가요? 내가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고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왜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왜 술만 한 잔 마시면 꼭 노래방을 가야 되냐고. 왜 가세요? 어머니 왜 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안 가시게 생겼지만 갈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 노래방을 왜 갈까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 노래를 약간 느끼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때 찾는 노래가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꼭 어떤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사람, 발라드를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부장님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아버님? 그렇죠.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네, 트롯 같은 걸 불러야 돼요. 왜? 왜일까요? 내면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하고 뭔가 가라앉고 자기 내적인 감정과 쭉 연결시키는 건 발라드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괜히 함께 뭔가 즐겁자고 갔는데 혼자만의 공간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혼자라는 걸로 자꾸 되는 거예요. 뭔가 연결이 안 되고 저 노래 부르는 애는 심취해서 자기 혼자 난리가 났어. 그렇죠?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임재범의 고해를 왜 부르냐고 거기서. 그렇죠? 그 고음의 노래를 왜 부르냐고. 그럼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찌하오리까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위기 망친다고 하잖아요. 분위기 가라앉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르가 왜 할머니들이 트로트만 나오면 요즘 임영웅의 티켓팅이 왜 그렇게 힘드냐고. 왜 그럴까요? 그 친구도 발라드를 불러요. 근데 감성이 다르죠? 어떤 발라드를 부르죠? 굉장히 밝고 굉장히 일반적인 발라드의 우울적인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밝고 뭔가 희망적이고 관계적인 요소의 발라드를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트롯도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다 건드리죠? 우리 할머니들의 감성을 다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연결된다는 느낌과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소녀 감성을 다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영웅 씨 티켓팅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감성과 아이들 간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스스로와의 연결성과 감성과 그리고 그룹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단체적인 사회적인 요소에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지금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열기를 거의 시랑 노래로 하죠. 노래라는 게 뭐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갖고 있는 감성을 아이들은 그 음악이라는 그 주요 멜로디가 있고 리듬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걸 함께 공유하고 호흡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악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얘는 음악성이 있어 보여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음악적 재능을 키워갈까요? 지금 아이가 6살인데 5살인데 뭘 좀 가리키면 그렇게 음악이 좋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음악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예요. 악보를 가리키는 것도 그리고 악기를 가리키는 것도 언제? 7세 이후는 되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악보는 언제 가르쳐야 되나요? 3학년은 돼야 돼요. 지금 이제 훌쩍 굉장히 뒤로 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미리미리 당겨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피아노 칠만 할 때 아이들은 그만둔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 언제 그만뒀어요? 4, 5학년 때 그만둬요. 그런데 피아노는 그때 시작해야 돼요. 5학년, 6학년 때 피아노를 시작했던 애들은 지금까지도 쳐요. 왜 그럴까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5, 6학년 이상의 학년에서 피아노를 배운 애들은 성인기가 될 때까지 피아노를 놓치지 않고 쳐요. 취미로라도. 왜 그럴까요? 5학년 전에는 신체랑 인지적인 상태가 피아노를 치려면 과학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쳐야 돼.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자로 맞아가면서 배웠어요. 피아노를 1학년 때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어머니들? 피아노 선생님 엄청 무섭지 않았어요? 사과 5개 그려주고 맨날 하나씩 지우고. 그쵸? 그거 안 해오면 한 대씩 맞았어.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요. 근데 미술 선생님은 안 그랬어. 미술 선생님은 5번 연습하라고 사과 5개 안 그려줬어요. 근데 꼭 피아노 선생님들은 사과 10개 그리고 사과 5개 그려줬어. 그쵸, 어머니? 왜 그랬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요즘 피아노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아. 그쵸? 굉장히 자유롭게 가르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5학년이 되기 전까지 이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들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애써 힘을 줘야 되지. 그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몸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는 뭘까요? 흥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누구의 힘에 의해서, 엄마의 힘에 의해서 5학년 때까지는 할 수 있으나 엄마가 3, 4학년 되면 이제 수학학원을 더 가야 되니까, 영어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아. 피아노 치는 거에. 그러니까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피아노는 끊고 이제 그때부터 태권도를 하거나 뭔가 다른 걸 하나 넣으면서 종료가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언제? 성인이 되면 나 그때 피아노 좀 계속 쳤으면 참 좋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머니들 어떠세요? 내가 그때 피아노 계속 이제까지 쳤다면 내 삶이 좀 어땠을까요? 어머니 어떠세요? 네. 왜 관두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때는 엄청 대단해 보였던 그 콩쿠르를 한다고 너무 그렇죠. 감까지 하고. 그렇죠. 내가 음악을 전공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어머니? 5학년? 네. 추운 겨울날 이렇게 그 학원에 나가서 연습했던 네. 기억이. 네. 너무 싫죠. 네, 너무 싫어. 저도 피아노 하면 너무 싫은 기억이 있어요. 제 동생이 피아노 전공했거든요. 걔 고등학교 때 입시곡 듣기도 싫어요. 하루 종일 그 곡을 치는 거야, 정말. 그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한다는 건 고통이야. 정말. 그래서 다시는 보기 싫은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죠? 그렇죠. 친정에 있는 피아노 저걸 빨리 치워야 내가 다시 저거에 대한 기억을 소환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5학년 전에 시키면 어머니처럼 아이가 느낍니다. 추운 겨울날 그 피아노를 언손으로 친다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또 내 자식은 시키고 싶고. 그 참 아이러니해요. 자식은 또 시키고 싶어. 그럼 몇 학년 때부터 시켜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제 한 좀 초등학교 좀 적응하가 2학년 되면 시켜볼까 이랬는데 3학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3학년 때 되면 현악기를 시키셔야 돼요. 피아노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드시죠? 현을 먼저 시켜야 돼요. 왜? 현악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죠? 가슴에서 시작돼요. 가슴에서 시작돼서 보통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9살이 되죠. 이제 뭘 할 수 있죠? 땅에 두 다리로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혀는 뭐가 되나요? 한 줄 쭉 긋죠. 호흡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딜 타고 들어가죠? 여길 대잖아요. 혹은 첼로를 하면 가슴에 대죠. 그러면 뭐가 되죠? 몸에 대한 자기 중심을 계속 진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돕는 게 현악기예요. 그런데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3학년 후반부 정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할 수 없나요? 아이들의 악기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아까 라이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노래와 항상 동작이 움직임이 함께하죠. 그게 아이들에겐 악기이자 자신의 음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머니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다리 아프잖아요. 그쵸? 다리 아프죠? 네. 자, 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쭉 올라가서 내쉬고 후.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발끝까지 쭉 올라가서 내쉬고 후.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오, 우. 자, 지금 소리랑 움직임이 연결됐어요. 그냥 해볼게요. 아부터 해볼게요. 시작. 오, 우. 어때요?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시 아부터 해볼게요. 시작. 들어 마시고 자, 호흡이 끝까지 발바닥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오 들어 마시고 우 다른가요? 소리가? 그쵸? 자, 이번엔 앞에 한 발짝 움직이실 거니까 복도로 나오세요. 그쵸? 네. 복도로 나오시고 한 발짝 움직여 볼까요? 한 발짝 앞으로 발끝부터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발끝, 발등. 다시 발끝, 발등. 뒤로 발꿈치 들고 발 앞으로. 그렇죠? 뒤꿈치 들고 앞으로. 자, 지금 앞으로 두 발짝, 뒤로 두 발짝이에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정면을 보시는 거예요. 정면 보시고 자연스럽게 발 앞이 먼저 닿아야 돼, 땅에. 자, 들고 발끝이 앞에. 후, 호흡하시고 뒤로 발 앞이 먼저 닿고 다시 발 앞이 먼저 닿고. 오케이. 이제 에, 이, 오를 같이 연결해 볼게요. 해봅시다. 시작. 한 발짝 더 나가고 뒤로 오면서 그렇죠. 뒤로 오 앞으로 우 그렇죠. 자, 호흡 마시고. 자, 균형 감각이 엄청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아부터요. 시작. 네. 뒤로 오, 우. 내쉬고.
어떠세요? 어머니 느낌은 어떠세요?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쵸, 그쵸. 혼자 쓰러지고. 그쵸, 그쵸. 자, 지금 조마조마한 감각이 있으신 게 요즘 아이들, 일반적으로 밖에 아이들 특징이에요. 뭐죠? 자기 몸에 대한 확신과 공간에 대한 파악 능력이 엄청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가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특히 뒤로 갈 때 어떤가요? 조금 더 불안정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가요? 뒤로 잘 나가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그냥 가려고 해. 자,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요즘 아이들은 공간에 대해서 자기 몸을 쓰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냥 제자리에서 해볼게요. 아부터 호흡하시고요. 시작. 아, 에, 이, 오, 우. 자, 여러분들은 한 동작 한 동작을 다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다리가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에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러고 있어요. 벌써. 그렇죠? 이해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하라고 하면 여기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오 하라고 하면 어떤가요? 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 하라고 하면 어때요? 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어머니들 일어나셨으니까 발로 한번 해봅시다. 발 뒤꿈치. 탁, 톡, 탁, 톡, 탁, 톡, 탁이에요. 해봅시다. 말이랑 발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탁, 톡, 탁, 톡, 탁, 톡, 탁. 오케이. 자, 내가 내 발끝을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하면서 내가 발끝을 보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한 6분은 발끝 봤어요. 자기가 발끝 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왼발 해봅시다. 시작. 탁, 톡, 탁, 톡, 탁, 톡, 탁. 자, 내가 발끝 봤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한 4명은 봤어요. 자, 이번엔 다시 탁, 톡, 탁. 시작. 바꿔서 탁, 톡, 탁. 네, 또 바꿔서 탁, 톡, 탁. 연결해서 3번 해보세요. 시작. 탁, 톡, 탁. 바꾸고. 한 세트. 2세트. 3세트. 자, 나는 됐어요. 자, 나는 발을 봤다, 안 봤다. 손 들어보세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오케이. 자, 발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발을 봤는지 몰라. 자, 이제 손까지 가요, 어머니들. 손. 자, 탁, 톡, 탁, 바꾸고, 탁, 톡, 탁, 바꾸고, 탁, 톡, 탁, 바꾸고, 탁, 톡, 탁. 시작.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오케이. 자, 잘하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좌절하세요? 왜요? 얘기를 해보세요. 너무 재밌나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방금 저의 너무 신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를 5학년 때 너무 열심히 쳤어. 5학년 때 나가서 놀았어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너무 앉아서 열심히 피아노만 친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이 어쩌면 속은 욕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앉아서 뭐 할 때 뭐 어려운 거 느끼세요? 컴퓨터 치는 거? 없어. 근데 지금 이 단순한 거 하는데 뭔가 내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안 되는 걸 아는데 네.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그쵸. 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얘가 몸에 대한 감각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자기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보여지는 건 다른 걸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 몸의 신체 지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탁, 톡, 탁, 점프, 탁, 톡, 탁, 점프예요. 그렇게 해보죠. 갑니다. 제가 리듬 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바꾸고 하나, 둘, 셋이에요. 어머니들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제 박자에 맞춰서. 오케이, 갑니다. 시작. 탁, 톡, 탁, 점프. 오케이, 오케이. 팔까지 갑니다. 팔. 탁, 톡, 탁, 탁, 톡, 탁이에요. 시작. 오케이.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갑자기 내 몸이 내 통제권을 벗어나 어느 순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애를 이미 치고 나갔어. 나도 모르게 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쟤는 항상 말썽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내 의지로 가서 부딪히고 내 의지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야. 뭔가 그냥 일어난 반응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두 분씩 짝 지어 보세요. 네. 네. 자, 인사하시고 짝 없는 분. 어머니 짝 없으세요? 자, 그럼 어머니 저랑 합니다. 네. 자, 다 부담스러워. 자, 이렇게 딱 손을 맞대 보세요. 자, 온도 감각이 느껴지세요? 내가 더 따뜻하다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따뜻해요. 오케이. 자,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차네요. 손 들어 보세요. 네, 차요. 자, 따뜻한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상대방의 따뜻함이. 온화해요? 좋아요. 자, 상대방의 차가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시원해요. 청량하고. 오케이. 자, 뭘 얘기하죠? 아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따뜻해요. 맞나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집에 오면.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감각이, 어떤 온도감이 필요할까요? 시원. 네. 그 아이들이 뜨끈뜨끈할 때는 적당히 시원한 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늘 뜨거운 아이에게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계속 식혀줘야 하는 상태가 아이는 훨씬 청량하고 맑다고 하셨잖아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상해졌죠? 온도가 같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쵸?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쵸? 그쵸? 아이는 뭘 느끼죠? 온도를 통해서 맞춰지는 걸 느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차가웠던 분이 한 발짝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앞으로 들어가면 손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네. 뿌두들. 지금 뭐 애들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 발 뒤로 갑니다. 다시. 하나. 자, 멀어지는 느낌이 느껴지나요? 공간이. 이제 뜨거웠던 분이 한 발 앞으로. 하나. 뒤로. 둘. 반대분 앞으로 하나. 뒤로 둘. 반대분 하나. 둘. 자, 이제 호흡 쭉 기지개 펴고 호흡하고 다시 위로 내리고 후. 다시 이제 조금 더 크게 호흡해 봅시다. 무릎 굽혀서 들어 마시고 쭉 발끝에 내쉬고 후. 다시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고개 숙이면서 후. 오케이. 자, 손 느낌은 어떠세요? 온도 거의 비슷해졌나요? 땀도 약간 촉촉해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오케이. 네. 자, 10cm 띄우세요. 지금 어색하셨던 분은 얼른 띄워요. 얼른 띄우시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얼른 띄우지는 않아요. 자, 10cm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온도 느낌이 느껴지나요? 뭔가 느낌이 있나요? 아, 뭐 대충. 느낌이 있으세요? 이 손과 손 사이에 묘한 느낌이 있나요? 그렇죠? 자, 이게 뭘까요? 이 묘한 느낌이. 뭐 장풍, 기, 에너지가 느껴지죠. 자, 그러면 아까 차가웠던 분이 쭉 올라가면 따라갑니다. 뜨거웠던 분이 차가운 사람의 손바닥을 따라가요. 거울처럼 계속 움직여 보세요. 차가운 분이 손을 움직이면 뜨거웠던 분이 손을 따라가요. 자,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움직이라고만 했는데 꼭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말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다는 게, 그쵸? 느껴지죠? 조금 빨리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따라오는지. 그쵸? 자, 이제 한 발짝 멀어져 보세요. 멀어지고, 멀어지고. 자, 호흡해 보세요. 자, 어머님들 얼굴 상대방을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조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좀 귀여워졌어요? 네, 좀 밝아졌어요. 맞나요? 상대방이 조금 밝아졌어요. 자,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어머니랑 어머니 얘기해요. 교감, 교류를 해서. 그러니까 혼자 차가운 아이와 혼자 뜨거운 아이는 혼자라면 어떨까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혹은 더 뜨거운 아이들과 만날 때 아이는 새로운 온도감을 느끼죠. 그런데 온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가 아니라 함께 만나면 둘의 중간 온도로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가 느껴진다고요? 밝아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함께라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떨어졌어요. 지금 내 손을 다시 느껴보세요. 내 원래 온도 손인가요? 아니면 아까 변화했던 손의 온도인가요? 그 느낌이 남아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낼 때 아이들이 라이겐을 하고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동을 하고 노래를 호흡을 해서 함께 부르고 손을 떼고 했지만 여러분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 느끼셨어요. 그렇죠? 실은 지금 움직임으로 하셨지만 그게 노래예요. 왜? 호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표현을 하셨죠. 짧게 빠르게 느리게 아주 크게. 그게 뭔가요? 음악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뭘 배우죠? 움직임을 통해서 음악의 요소들을 가져갑니다. 움직임은 음악이에요, 그냥. 그래서 빠르게 뛰려고만 하는 아이들은 어떤 내적인 음악을 갖고 있나요? 급해요. 그리고 어떻게? 빨리 도달하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 싶어. 이런 애들은 빠르거나 강하거나요.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요? 지켜보고 약간 위축되고 뭔가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움직임이 작고 어떻죠? 느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이들의 움직임과 아이들의 소리는 그 아이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그대로 음악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원에 와서 노래를 불러요. 아까
우리 원장님 불러 가을바람 같이 불러볼까요? 원장님 시작. 살랑살랑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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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옵니다. 뱅글뱅글뱅글 단풍이 뱅글뱅글뱅글 은행잎 살랑살랑살랑 살랑살랑살랑 가을바람 살랑 불어옵니다. 그렇죠? 되게 살랑살랑 하시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아버님 살랑살랑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파닥파닥 파닥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어떨까요? 아버님의 리듬은 어떤가요? 딱, 딱, 딱 끊어지는 박이야. 1, 2, 3, 4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1, 2, 3, 4로 가면 어떨까요? 얼어붙어요. 아빠와 엄마가 항상 이거 해. 지금 그 시간이야. 움직일 때야. 10분 남았다. 5분 전. 이제 말 안 할 거야. 1분 전. 간다 나는. 오늘 우리 집 오셨어요? 네. 잠깐 CCTV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이에요, 박.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죠?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건 어떻죠? 숨쉬기가 참 편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살랑살랑 해보세요. 여러분 살랑살랑. 살랑살랑. 네, 유연하죠. 그리고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갈 거야. 준비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뭔가요? 더 부산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 우리 리듬이랑 달라요. 그러면 엄마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땡겨 오려면 아주 빠르거나 아주 강하거나 아까 얘기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까지 계산해야 되죠? 큰 호흡을 보셔야 돼요. 얘의 리듬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의 리듬이 맞춰질 수 있는 시간 전체 호흡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아이들은 어떤가요? 반복되면 그 시간에 하품을 해요. 희한하게 늦게 자도 그 시간에 일어나. 그렇죠? 그게 반복의 리듬이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일요일은 터치 안 해요. 월요일 되면 갑자기 막 바빠져. 그러다가 화요일 날 얘가 또 조금 늦게 가도 돼. 그러면 또 5분 전부터 막 해.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몸으로 그 리듬은 하나도 못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계속 푸시해야지 얘는 그 리듬이 들어온 거예요. 5분 전 푸시. 1분 전 푸시. 그게 안 되면 얘는 안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자, 긴 호흡에서 긴 리듬으로 얘를 봐야 된다. 선생님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알죠, 머리는. 머리는 알지만 가슴에서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가 하나가 아닌 경우는 더 하고 엄마 아빠가 바쁘신 분들은 더 하죠. 네. 자, 지금 좀 서 있으니까 어떤가요? 어머니들? 다리가 아파요. 아까 앉아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힘든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앉아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님, 지금 어떤 인상이 남으세요? 자, 경험한 걸 내 머리에서 뭔가 하나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저희가 그래도 거의 한 20분이에요. 6시 20분. 그러면 한 50분은 제가 떠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 빨리 가죠. 네. 뭘 아버님 뭐가 이렇게 딱 하나 떠오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리듬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희 집에서. 네. 방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만 있어요. 혹은 아이의 리듬이 저의 삶의 패턴의 리듬보다 너무 느리거나 혹은 너무 빨라서 이 아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부산한 어떤 상황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애는 냅두고 내가 막 부산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애는 어떤가요? 엄마의 아침의 그 부산함이 이 아이에게는 똑같이 에너지를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꼭 나가려고 하면 장난감을 다 끄집어내요. 그렇죠? 그냥 잘 있다가 나갈 때쯤 되면 다 끄집어내요. 걔 리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어나서는 비몽사몽 뭐 앉아서 먹으라고 하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깰 때쯤 되면 아이가 경험한 건 뭐예요? 주변이 엄청 바빠. 이해되죠? 이제 그 리듬이 아이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깨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 리듬에 맞춰서 뭔가를 부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이가 눈을 떴어요. 고요해요. 엄마가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리듬을 가지고 깨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적절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빠르게 하지 않고 먹고 속도로 보여줘, 먹는 걸. 근데 아침에 같이 안 먹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먹어 하고 막 움직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막 움직이고 먹었어 하고 안 먹었네 빨리 먹어 하고 더 빨리 움직여 막 움직이고 그럼 얘는 잠도 안 깼는데 일단 가만히 있죠. 더 늦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엄마는 뭘 하죠? 급기야 이제 먹이잖아요. 막 먹이면 어때요? 걔가 이제 먹으면서 깨요. 깨고 이제는 뭐 하나요? 아, 리듬을 찾은 거예요. 주변의 리듬을 따라가야지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의 리듬과 삶의 템포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들려주고 있는 음악은 너무 다른 거야. 맞나요? 나는 계속 빠르게 움직임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이에게는 뭘 요구하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와 같은 움직임과 템포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때는 이미 멈추고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보여줬던 리듬이 이제는 아이들이 나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요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게. 원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놀 때 함께 확 일어나서 노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노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의 템포로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도 있고 산책을 하는 시간도 있어요. 이게 완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급이 아니라 어떤가요? 양극에 있어.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그냥 허용하고 리듬 자체를 안 주는 상태. 혹은 완전히 붙잡아서 내 리듬으로 끌고 가려는 상태. 이 양극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음악이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락을 들려줬다가 갑자기 클래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럼 애는 어떨까요? 클래식도 소음이고 락도 소음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안 듣는 거에 이제 적응화가 돼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언제 극단적으로 돼요? 9살. 그리고 언제 극단적으로 돼요? 6살 반.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기지만 이제 그때부터 힘으로 못 이겨요. 그리고 더 극단적인 거 언제 와요? 14살. 그때는 어떤가요? 당신의 리듬과 템포와 멜로디는 내 삶에서 꺼져주세요예요. 문 딱 닫잖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나가. 이거예요. 자,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 흐르는 음악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왜? 음악은 그냥 그 아이들의 영혼 상태야. 그냥 순수하고
음악으로 충분히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리듬을 만들어내고 자기 호흡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움직이면서 놀아요.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근데 그게 매체나 외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걸그룹의 움직임과 그 훅 반복적으로 뭔가 자극적으로 하는 그것들이 들어온다면 신거 매운 걸 빨리 먹은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 어때요? 아주 슴슴하고 과일이나 채소 본연의 맛을 먹으면 얘들은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내놓으라고 하죠? 계속 패스트푸드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본연의 맛. 혹은 본연의 그 아이 고유의 어떤 상태가 보호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적인 것도 너무 대중적인 빠르고 자극적인 거에 노출을 오히려 그리고 전자음악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는 가공된 소리는 더하죠. 근데 여러분이 불러주는 건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꼭 술 한잔 드시고 오면 일송정의 해 뜨면은 날 불러주오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세요? 몰라요? 들어봤죠? 가곡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리운 금강산. 네. 되게 어려운 노래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노래만 생각하면 아빠가 술 한잔 드시고 오면 불렀던 노래고 그 노래 부르는 아빠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잠자리에서 들려줬던 자장가가 혹은 엄마가 좋아했던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엄마의 그 모습은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온기랑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향유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술 한잔 먹으면 걸그룹 춤추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보니까 어머님들 움직임이 걸그룹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운동을 하셔야겠어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는데 부두두두두두 그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러고 보면 삶이라는 게 음악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아이들 몸에서 뭐가 필요해요? 노래를 하려면 일단 들어야죠. 이 얘기는 뭐죠? 청각적인 게 먼저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청각이 열린다는 건 무엇이죠? 외부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계속 보이지 않는 듣는 걸 따라간다는 건 뭔가요? 그게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의 집중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경청의 힘이죠. 그것을 따라서 자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말이나 혹은 소리를 내 거와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12감각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청각이 가장 상위 감각에 둬요. 시각, 후각,味각은 중위 감각에 두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내적인 자기 경험과 관련되는 게 청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죠? 자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와 함께 연결되는 감각이에요. 자극 중에서 보이지 않는 자극, 확인할 수 없는 자극이 뭔가요? 청각이에요. 청각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감각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자폐 성향이 일어나기 쉬워요. 왜? 상대방과 상호교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언어 발달이 지연되겠죠. 뭐죠? 말을 많이 안 들으니까 자기가 말을 모방하거나 교류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언어가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듣는다는 건 또 뭐와 연결되느냐? 귀에 뭐가 있죠? 청각기관이 내의가 있고 중의가 있고 외의가 있죠. 근데 안에서 세방고리관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균형 감각이에요. 아이가 잘 못 들으면 신체적으로 균형 잡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뱃속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 중에 하나가 청각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3일 동안 깨어있는 감각이 청각이야. 그래서 종교에서는 3일 동안 3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심장은 멎었지만 청감각은 아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신체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청각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종교기관에서 뭐라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3일 동안. 왜 할까요? 그 남아있는 머무르고 있는 어떤 정신 상태가 있다고 믿으니까 종교에서는 그렇죠? 그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때 그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계속 찬송이나 예불이나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과학에서도 증명된 건 청감각의 기능은 심장이 멎고 뇌파가 정지된 상태에서 3일 동안은 계속 움직이는 감각인 거예요. 외부 자극에. 자, 그렇다면 왜 청감각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냐라는 측면을 다른 정신적인 차원에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감각이 떨어진다. 언어 감각이 떨어진다. 그리고 상호 관계성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신체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다 청각감각입니다. 자, 그래서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못 듣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자기 말만 계속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 말을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어. 그리고 기능적으로 뭔가 청각에 문제가 생기거나 구강 구조와 호흡 구조상 발음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능을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청감각이 중요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안 되죠. 청각장애인은 언어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니까 그 소리를 모방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통해서 언어화시키는 과정이 뭐가 돼 있죠? 시각을 하지만 계속 입 운동을 비슷하게 유사한 발음 형태로 하게 하죠. 이게 뭔가요? 움직임이에요. 이해되시죠? 움직임이 청감각이 가져오는 언어에 대한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움직임이 굉장히 균형적으로 조금 통합되지 않고 뭔가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학습적인 거, 집중적인 거, 소통, 언어적인 거에 전반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왈도르프 교육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시감각을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 동화책을 많이 보여준다거나, 그렇죠? 뭔가 조명도 지금 다 가리잖아요. 그죠? 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시각의 평면에 너무 노출이 많아. 미디어가 뭔가요? 평면 안에 굉장히 많은 빛들과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시각이 여기에서 여기 이외의 거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학습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죠? 책을 읽는데 건너뛰어 읽어. 이해되시나요? 눈이 안 따라가요, 거기까지. 그리고 위아래의 공간에 자유롭게 움직일 때 아이들이 뭐죠? 두려우니까 눈으로 보고 공간을 파악하는데 두려우니까 어떤가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움직임으로까지 가는데 시각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고려되어야 할 거는 아이들에게 청감각이다. 시각은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산책을 많이 시키라고 하는 이유도 공감각이죠. 높고 낮고 넓고 그걸 자신의 신체랑 눈이랑 모든 감각으로 익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긴 산책도 하시고 짧은 산책도 하고 여기 보시면 저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머니? 이거 타고 이걸 어떻게 달릴까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아이들은 뭘 상상할까요? 얘를 가지고. 나는 빗자루. 그쵸? 빗자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죠? 말에 지금 다리가 없잖아요. 그쵸? 자기가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가요? 하면서 자기가 말이 된다는 건 뭘 경험을 하는 거죠? 자신의 다리가 빠르고 단단해질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거북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땅에 붙어서 몸을 아주 천천히 네 발로 잘 기는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건 미디어를 본 아이들은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자극이 있는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가져가거나 한 아이들은 뭔가요? 또 얘도 보이시죠? 얘 뭐 하는 걸까요? 아세요? 올라타는 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어떻게 균형감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발도르프 어린이집 가면 꼭 이게 있거든요. 이게 왜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다 바퀴가 달린 자동차들이 있고 있는데 얘가 왜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왜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봐서는 자극적인가요? 그리고 다 자연물이에요. 그렇죠? 얘는 떠서 만든 거고 얘는 나무로 만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으로 자기가 놀 때랑 얘랑 놀 때랑 그 감성이 어떻게 다를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 다음에 기회 되시면 얘를 어머니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키워야 가능한가? 이걸로 애들이 잘 걸으려면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음악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머니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네, 네, 네.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제가 처음에 아까 질문 드렸어요. 그렇죠? 그걸로 다시 돌아가면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억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데 신기하게 말을 기억하는 거 쉽지 않아요. 노래를 기억하는 거, 음악을 기억하는 거 되게 쉬워요. 자, 제가 지금 치는 리듬을 여러분이 똑같이 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시간차가 있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거의 같이 호흡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몇 번 치셨어요, 여러분? 자, 계산하고 쳤나요, 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억했죠? 그죠? 그게 뭘까요? 청각, 시각은 실은 제가 거의 안 보여드렸어요. 그쵸? 결국 뭐죠?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는 책에는 청각, 운동 감각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머리에서 사고의 어떤 집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리와 움직임 감각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소리는 알겠어. 움직임 감각이 어떻게 건드려졌죠? 같이 했어요. 소리가 나려면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된다고요? 들음과 동시에 내 안에 움직임의 감각이 같이 깨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해볼게요. 시작. 나는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이 응고를 했어. 다시 해보세요. 시작. 나는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응고가 정확하게 기억됐어요. 이거 여러분 계획했나요? 5cm고 1cm 커지고 계획했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죠? 내 안에 움직임의 공간과 시간성이 그 노래라는 형태 혹은 음악이라는 형태의 요소로 그냥 머리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고 기억해요. 그래서 음악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어쩌면 결핍돼 있고 어쩌면 보충되어야 하는 측면을 굉장히 쉽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시계는 아침부터 뭐죠? 그 다음? 오케이. 자, 지금 톤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 음정 구조를. 이건 수치로 계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몸의 위치적인 감각이 정확해야 아이들은 음에 대한 높낮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애가 계속 낮게 노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 아이 상태는 어떨까요? 자신의 몸의 무드나 감성이나 공간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아직 불안도와 안정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목신소리를 하죠? 성대 조사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3-4번은 하죠? 근데 얘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꼭 확인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빨리 흡수되지 않죠? 계속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잘 울어요. 혹은 무서워해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아이들의 개별성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몸도 다르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드러나는 기질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세상과 더 잘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가정에서의 나의 목소리의 피치를 보세요. 어느 순간 고음에 찌르는 듯한 톤으로 차! 하지는 않는가? 그렇죠? 음악은 어떤가요? 그렇게 찌르고 폭력적인 소리는 없어요. 물론 잘못된 어떤 유의 장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장르를 들려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나의 음악은 아이들에게 가끔은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 거기서 폭력적이라는 건 뭘까요? 압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리가 너무 커. 혹은 나의 소리의 형태가 상황에 따라 너무 바뀌어. 혹은 내 움직임이 이 아이가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빠르게 움직이기를 재촉해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죠. 혹은 양극단으로 가요. 그런 부모 앞에서는 위축되지만 굉장히 허연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어때요? 내가 당했던 걸 그대로 밖으로 투사하죠. 엄청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 동생을 잡아요, 아주. 아니면 지 오빠를 잡아. 그리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희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가면 엄청난 문제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걸 종종 들어요. 엄청난 건 아니고 문제가 보인대.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집에서는 괜찮은데요? 처음에 어떻게 의심하죠? 학교에 뭔가 상황이 아이에게 불편한가? 근데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할 때의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건 대부분 9살에서 10살, 3살에서 4살 즈음이에요.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6살부터 선생님이 자꾸 애가 좀 집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살이 0에서 7세에서 3살이 그 시기에 한 번째고, 그 다음에 언젠가요? 또 5세에서 6세쯤에 또 한 번이에요. 그때는 얘가 이럴 때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안정적인 여러분의 음악적 환경이 필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막 움직이는 템포나 훨씬 더 강압적인 음악을 쏟아 부으시면 아이는 어떨까요? 압도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집에 와서 계속 이제 뭔가를 하면 원에 와서는 계속 잠만 자. 그리고 집에서는 애가 생생해져요. 계속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에게 책을 주거나 걔가 좋아하는 레고 놀이감을 주거나 또 밤새도록 놀아. 학교 가면 계속 쳐져 있어요. 자, 이 아이의 음악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제가 너무 좀 이제 햇살이 다른 부모님보다 제가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허용적인 곳에 가면은 혹시 얘도 이렇게 거기서 때릴 쓰고 안 하는 일을 하지 않나, 좀 살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이 약간 네. 근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선생님 얘기하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은 안정된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는 자기 중심을 찾아요. 근데 양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계속 움직여요. 아이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약한 데 가서는 강하게 하고 강한 데 가서는 약하게 하고 이걸 계속 넘나들게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간을 봐요. 얘가 강한지 얘가 약한지 계속 간 봐. 간 보다가 세월 다 가요. 다른 애들 같이 노는데. 이해되시죠? 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발도로프 환경이지만 자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교사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알차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7세를 제가 다음 달부터 만나려고 하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저랑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배려를 해줬어요. 공간을. 그래서 아이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아이들의 듣기 상태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아이들 내면에 어떤 음악이 흐르고 있는지가 제가 감지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어머님들 궁금증을 또 한 번씩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3세 반에 들어갔나요, 원장님? 걔들이 3세였나요? 너무 예뻐. 솔직히 7세는 그냥 안 예뻐요. 아기아기한 모습. 7세는 이제 어린이구나. 그냥 인정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인정 이렇고 애들이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누구예요? 뭐 이러고. 선생님 뭐 하러 왔어?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이제 가서 놀아요. 근데 또 한 해가 왔어요.
선생님 누구예요? 선생님 누구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안기는 거예요. 어머님 귀엽죠? 얘가 왜 이럴까? 나를 처음 봤는데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따뜻하게 안아줬죠. 안아줬는데 1분 있다가 또 와요. 또 안겨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더니 또 와서 또 안겨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음악을, 굳이 음악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음악을 쓰고 있느냐, 어떤 음악을 쓰고 있나요? 나는 같이 노래하고 싶어요. 나 혼자 노래하게 두지 말고 같이 노래해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떻죠? 제발 내 노래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노래할 때. 요즘 아이들 특징이에요. 노래할 때 노래 따라하면 하지 말라 그러지. 자기가 노래한다고. 그 아이들도 실은 조금의 관계성에 어떤 방향성이 더 필요한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가요? 제가 노래하는 건 기존에 아는 노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 아이의 지금 상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높이 이런 걸로 리듬으로 하면 애들이 바로 쑥 따라와서 그 노래를, 그 멜로디를 해요. 그걸 통해서 아이는 뭘 경험할까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7세랑 한번 해보려고요. 3세는 그냥 특별히 음악을 안 해도 돼. 그냥 뭘 하고 있죠? 그냥 음악 자체예요. 음악 잡채.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나요? 그 안에 그냥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세한테 좀 에너지를 쓰고 3, 4세 가서 위로받고 이 사이클을 제가 한번 유지를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까지 12월까지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이 그 아이들의 영혼적인 것. 아까 우리가 죽음에 가서도 왜 모든 종교에서 마지막 가는 일을 향해서 기도와 찬송, 위령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음악을 하느냐 하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인간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그 삶에서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의 음악이 아이들에겐 정말 큰 기쁨과 여러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저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목소리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노래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되게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딸들이 다 음악을 했어요. 아이러니한 거. 이제 풀린 거죠, 궁금증이. 우리가 왜 음악을 했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음악에 대한 느낌, 혹은 여러분의 손끝에 가정을, 여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늘 정돈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아이들과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가 되죠. 네. 그게 예술의 힘이고.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은 예술이라는 거에 굉장히 인간의 삶 속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 예술이 도덕적인 거랑도 연관이 되고, 그 도덕은 결국 그 개인의 삶에서의 자기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건드려주는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하죠. 네. 여러분의 지금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전혀 삑사리가 없는 음악이에요.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제가 성악에 그 아빠의 소리 때문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제가 성악을 했는데 성악을 하게 된 이유도
재수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전향을 해서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성악이라는 건 만들어진 소리잖아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대학에 간 게 아니었는데 들어갔더니 만드는 내 소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자유롭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고. 제가 들었던 음악, 제가 느꼈던 음악은 그냥 피아노 치고 같이 노래하고 즐거웠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등계와 오음계의 차이가 뭐냐? 실은 그게 아직은 모호하실 거예요. 오음계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오음계는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악이에요. 아이들에게. 치등계는 어떤가요? 조금은 긴장되고 정확해야 하는 음악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오음계가 왜 필요한가요?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의 감성에 더 안정적인 거예요. 치릉계는 밖에 나가면 다 치릉계예요. 근데 오음계는 발도르프 교육기관에서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영혼에 치유적인 요소를 가져다 둘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오음계 음악을 쓰라라는 걸 하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아까 원장님 불러주신 노래를 여러분들 애들을 통해서 배우셔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점 목소리가 커지죠, 애들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는데 지금 분명히 올 때가 됐는데 이 사인이에요. 제가 잘 알아차렸네요. 4분 남았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미디어 음악이라고 하지만 뭐 배운 음악도 이것도 하는데 이렇게 막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못 부르게 해요. 그쵸.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 아이의 실은 과제예요, 어머니. 왜? 타인의 소리를 듣는 게 이 아이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건 괜찮고 그쵸. 이야기를 해주는 건 괜찮은데 노래를 하면 꼭 입을 막아요. 엄마는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노래 못 부르나? 오빠를 못 불러서 그러나? 그래서 엄마 조그맣게 부르면 안 돼? 막 그래도 안 된다고. 네. 자, 머리, 가슴, 사지가 있다면 가슴에서 불편한 반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네. 그렇다면 음악에 대한 반감적인 자기가 부르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안정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음의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호흡이랑 연결되는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가요? 얘의 리듬은 이 정도인데 음악은 훨씬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뭐야 이렇게 음. 뭐 기계로 의해서 똑같은 노래를 듣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기계에서는 이미 잘라내고 들어오는 곡들이에요. 잘라낸다는 거 뭐죠? 사람의 호흡이 들어가고 대면 대 대면으로 하는 건 그 아이에게 감성적으로 지금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반감. 근데 라디오나 매체에서 오는 건 뭐죠? 사람이 아니에요. 호흡도 없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노래고 예상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스탑할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 네. 주도성이 자기가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성에서는 오케이. 근데 상호적인 관계성에선 싫어. 내가 주도성을 가져야 돼. 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안의 리듬이 이거고 나는 정제된 걸 원하는데 내가 예상하는 호흡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의 노래는 되게 음역이 단조로워요. 네.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아니까 얘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노래인지를 알지. 네. 그냥 얘 혼자 불렀을 때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제가 따라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아이가 싫어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목소리, 그 음악을 빠르게
부를 때 싫어하는지 아니면 조금 부드럽고 천천히 부르는 걸 수용을 하는지 일단은 좀 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엄마 목소리 들어가는 자체가 싫은 거죠. 입을 막아버려요. 그럼 조그맣게 할게, 크게 할게, 뭐 어떻게 천천히 해볼게, 뭐 이 부분만 해봤는데 다 싫대요. 근데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의도를 파악했을 거예요. 엄마가 아이 앞에서 노래 부르는 분명히 그 상황에 뭐가 있을 거야. 같이 틀어놓고 같이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음만 듣고 싶은 건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쪽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목소리만으로 둘이 상호한 게 아니라 틀어놓고 내가 노래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냥 어머님의 목소리만으로 말하듯이 노래를 하시는 걸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비야라면 나비야 이게 아니라 리듬부터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이게 운율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이랑 뭘 하죠? 움직이셔야 돼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 나비야 움직임을 하면 아이는 뭐가 되죠? 움직임 안에 열려있는 상황이 엄마의 그 멜로디와 리듬이 들어오는 거에 이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느 세월에. 자, 그래서 이게 약간은 치료적인 접근이에요. 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네. 그 노래를 제가 못 외워서 같이 불렀던 그러니까 건데. 엄마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냥 우리 자장자장 잘도 잔다 하는 그냥 그거.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호흡과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세상의 노래 말고 그냥 어머님의 노래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해달라고 할 거예요. 네, 어머니. 이건 그냥 호흡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영재가 네, 아기 때도 호흡근이 약해서 네. 그 딸꾹질을 아기 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봤을 때 얘는 호흡근이 약한 아이라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지 좋아질 거라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졌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치과를 갔는데 그러니까 충치가 있어서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에서 보더니 얘는 부종교합이고 얘는 고기가 살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턱이 네. 요즘 아이들 이게 다 좁잖아요. 근데 얘는 살려고 지금 고개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들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영재가 호흡이 약간 네. 불규칙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정을 이제가 하라고 권하시는 아니 거예요. 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선택하면 된대요. 자기가 이게 미용 목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지만 지금은 자기는 권하진 않는다. 근데 요즘은 이게 악궁 확장 그런 교정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볼까? 왜냐면 계속 잘 때 고기를 닦고 하니까 얘는 숨 쉬려고 이러고 있는 아이니까 얘 이 자세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았는데 이 자세가 전체적으로 코어 힘도 약하게 그 자기가 오래 자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쳐주려고 지금 얘를 이거 교정을 해서라도 그걸 잡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거는 계속 뭔가 운동을 이제 선생님이 네. 영재를 아시지만 계속 함께 있고 요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뭐 하던 대로 늘 해야 하는 것도 괜찮을까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구강에 문제가 있거나 혀가 너무 두껍거나 발음도 혀가 안 되고. 길거나 혹은 이제 호흡을 하는데 네. 여기 쪽에 네, 구강 그러니까 고개를 자꾸 안에 이렇게 문제가 젖히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아마 그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됐다면 외과적으로 바로 수술을 하라고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이가 아직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적인 요소도 있고 바른 자세가 나오는 건 이제 저희가 이 발도르프 교육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이의 자아가 바로 서면 신체의 골격도 바뀌어요. 구조가. 여러분들 자신 있는 아이들이 걷는 걸음걸이랑 위축된 아이들이 걷는 걸음걸이가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려있는 어깨를 가진 아이랑 어깨가 딱 펴져 있는 아이는 이미 뭔가요? 그 아이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의지에 따라서 고개가
들어가고 숙여진 아이가 있고, 혹은 고개가 잘 서 있고 멀리 바라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그 의료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문을 구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그까지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아이가 내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어머니.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호흡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긴 호흡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깨울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감각이 그렇게 잘 바로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다 굽어요. 뭐 뒤집어 쓰잖아요. 이거. 요즘은 4학년 때부터 뒤집어 써. 후드티 뒤집어 쓰고 안 봐요. 그리고 보라고 하면 어떤가요?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보잖아요. 이걸 벗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미 말려 들어가. 걔들 보면 저희도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항상 허리 펴고 걸으라고, 똑바로 걸으라고 했었던 그 상황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그런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세우면서 걸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느냐? 내가 이 삶에서 나라는 느낌이 가득 차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허리랑 어깨가 펴져요. 저는 교육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9학년 아이가 항상 뒤에 앉아서 그냥 숙여서 맨날 엎드려 있던 아이예요. 근데 뭔가의 질문을 했고 그 아이가 모처럼 답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한 번도 답을 못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답을 하고 그 후드티로 맨날 검은 후드티로 이러고 있던 아이가 후드가 없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자세가 바뀌었어. 뭔가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나라는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와 그것이 딱 맞닥뜨려지면 아이는 자기 몸을 세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신체적인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 관찰이 필요하고 아마 교사와 또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의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대에 있었거든요. 안암병원에. 그래서 많은 케이스들을 봤는데 그 정도가 되면 실제로 일상생활의 호흡도 어려워요. 이제 그럴 때는 바로 수술을 권하세요. 선생님들마다 케바케라서 이쪽 선생님은 그냥 최대한 구조로 가자. 이쪽 선생님은 당장 왜 안 하고 이제 왔냐. 네. 그러니까 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그쵸. 지금 해서 잡아줘야 되나? 네. 더 늦어지면 못 하는데 이쪽에서는 성인이 돼서 한다. 자기가 필요하면 하다. 평생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가 선택하게 놔두라고 이쪽은 그냥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잡아주면 아이가 이제 자기도 불편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치아가 지금 계속 삐뚤어 나오니까 자기도 이제 그게 이제 보이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일단 호흡적인 게 잘 때 보면 정말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이러고 자고 있어요. 고개를 잡아주면 자기가 다시 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거야. 선생님이 얘는 살려고 고개를 뒤집어시키는 거라고 숨이 그래야지 숨이 쓰여지는 아이니까 그거 자세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이게 또 필요한가? 단순히 그냥 몸하고 리듬 그걸 해서 뭐 등산하고 체력적인 힘을 기르면 나아질까? 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였고 걷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냥 좋아진 거와 동시에 또 뭔가를 해줘야 되는 나 스스로의 또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말대로 오롯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아이가 친구들 없이 지내도 혼자는 즐거워하고 자기 좋아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너는 친구도 없어 왜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특별히 고민이 있으시면 또 저랑 원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쨌든 영재를 만나니까 그 측면에서 한번 다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들 시간이 이제 10분이 지나가지고 네. 여하튼 음악 잊지 마시고 집에서 나의 목소리가 악기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의 움직임이 음악이다. 아이에게 스트레스 음악을 내가 줘서는 안 된다. 항상 락을 틀어주지 않고 항상 소음을 들려주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